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 일개 개미에 불과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서로서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은요, 좀 깁니다. 영상 후반 부분에는 MSCI 선진국 지수에 관한 그 내용, 사실 그 내용이 시즌에 있어서 시즌에서는 지금 사측에서 별다른 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수가 만약에 편입이 되면 상당히 주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시즌을 보유하고 있는, 그것도 비중이 아주 높은, 제 가진 자산 가운데서 시즌의 비중이 높다는 뜻이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 돌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측의 편을 들기도 싫고, 사측이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것이며, 그리고 사측이 잘못한 부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가차없이 씹고 욕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또 하락을 맞이했고,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제대로 된 방향성,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FMC 회의, 파월 의장의 입에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또 내려 꽂을지, 내려 꽂게 되면 2,900까지도 무너지고 2,800도 보고 그때 이후로 반등이 만들어질지 방향성이 제대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돈이 있어서 뭐 나는 어차피 5년 10년 보고 투자할 거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말고, 그 외에 최근 들어서 이 짧은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수익을 내는 분들은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 좀 더 지켜보고 난 후에, 방향성이 결정되고 난 후에 매수를 해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즌 분위기 좋게 56,000원 시작해서 고가 56,400원까지 찍고 결국 지수와 함께 밀렸습니다. 그래서 54,200원까지 하락했었고 결국 종가는 1.44% 하락한 800원이 내렸지요. 54,900원으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이 오늘 1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3,000주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오늘 9,600주의 매도를 쳤고, 금융투자도 16,000주의 매도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없었고, 또 문제는 그냥 이 외국인들의 그 공매도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매도에서 좀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영상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MSCI 선진국 지수에 차라리 편입이 돼버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대체적으로 오늘의 그 분위기는 사실 뭐 신속 진단 키트 주가들이 좀 괜찮았고, PCR 어제보다도 1000명가량이 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예, 뭐 시즌 같은 경우 상당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의 그 뉴스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천정윤 대표가 직접 박사급 인재를 뽑는데 직접 면접을 봤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났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뉴스가 났습니다. 뭐 길게 보면 뭐 좋은 일입니다만, 참 이것만큼 이거에 신경 쓰는 만큼 주주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박사급만 100명 신규 채용,
시즌 2022년 플랜을 살펴봅니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고, 아니, 자꾸 지금 주가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진짜 5년 뒤, 10년 뒤에는 주가 100만 원, 200만 원도 갑니다. 자연적으로 주가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자, 뭐 2019년 매출액 122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52억 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했지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 6,555억 원, 영업이익 3,3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조를 넘겼습니다. 10월 18일 날. 자, CJ는 최근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임직원의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주주화를 시행하는 등 시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 첫 번째 계획, 100여 명의 고급 인재를 뽑아 글로벌 분자 진단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네. 3일 CJN에 따르면 바이오, 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통계학 등 여러 분야의 박사급 인재를 오는 2025년 앞으로 4년 뒤, 거의 뭐 3년 뒤죠. 100여 명을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박사급 고급 인재 채용은 우리 천종윤 대표가 직접 뽑는다고 합니다. 왜 뽑느냐? 전공 인력과 핵심 인재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강화해 분자진단 업계 넘버 원으로 올라선다는 게 포부인데, 그 연장선에서 글로벌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의 강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분자진단 기업들이 씨앗 개발에 미비했던 이유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분자진단의 그 뛰어난 기술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정윤 대표는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라면 누구나 시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필요한 진단 시약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방침이에요. 아직까지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분자 진단의 플랫폼화가 완성되면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100여 개 진단 시약 개발을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도 아니라 저기 은하계 그 어떤 별에 가서 집 짓고 지구인들 다 옮길 것이다. 먼 미래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게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개발이 쉽게 되면, 아니, 다른 전 세계 그 PCR 회사 뭐 진단 플랫폼 회사들은 놀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 물론 되길 바라죠.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네, 아주 미치도록. 예. 근데 믿음이 안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사급 100명 뽑아서 열심히 연구해서 할 때 다른 회사는 놀고 있냐고요. 그리고 이게 개발이 100% 자신감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니까 주가도 반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투자를 그만큼 한다는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죠. 그런데 너무 저기 은하계 달나라 이야기하고 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응이 올 수가 없죠. 정말이지 앞으로 개발하는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게 과연 시즌을 계속 들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뭐 내년쯤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만 그렇다라는 것이고, 투자자분들 가운데서 난 무조건 시즌을 믿고 무조건 천종윤 대표를 믿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거와 같이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전 세계 시장을 씹어 먹을 걸 믿는다. 주가 100만 원, 200만 원 갈 거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거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제발 개발이 돼서 CGN이 대한민국 제일 가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진단 키트 업체 SD 바이오센서 CGN 랩지노믹스 실적에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적에 날개를 달고 있다. 남 속도 모르고. 이 기자는 CGN에 대해서 주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봅니다. SD 바이오센서 CGN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록했습니다. 벌써 CGN. 특히 SD 바이오센서 매출 3조 원을 돌파가 확실시되고 부럽습니다. 자, 반면 바이오니아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저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 CGN 같은 경우 작년 매출 1조 1252억 원에서 올해 1조 2639억 원 정도 12%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업이익에서는 8.7% 정도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기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R&D 센터, 그 다음에 아까 기사에 난 거와 마찬가지로 인력을 또 확 늘리고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인력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즌이. 그러니까 판관비, 인건비 여러 가지를 다 계산을 해보면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사실 주가가 더 점프하려면 올해 사실 9만 원, 10만 원 선을 지키려면은 작년 매출의 거의 50% 이상씩은 또 더 증가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거의 한 10%, 12%밖에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자, 올해까지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항상 시장에서는 너무 코쟁이들, 양키놈들이, 공매도 놈들이 항상 쏟아붓는 기사의 대부분은 그거죠. 피크아웃 논란입니다. 지금 시즌뿐만 아니라 웬만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들이 3분기까지 너무 좋은데, 올해까지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고점이야. 내년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하향될 거야. 이러면서 주가들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양키놈들이, 공매도 놈들이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때려버리고 그냥 갈 것처럼 해서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으면 또 거기다 밀어버리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가평작 같으면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공매도로 돈 벌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썩었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재개됐으면 이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했어야 되는데, 외국인 위주로, 공매도 위주로 주식시장이 펼쳐지니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미국의 주식에 많이 최대한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정직한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기사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재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 가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지금 물론 신흥국 지수에서 빠지면서 자금이 이탈이 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20조에서 60조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이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야 돼요.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샀다 팔았다를 덜 하게 되고, 이런 조건이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원하는 조건이 있죠. 뭐냐면 첫 번째는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한정된 종목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 조건 중에 하나가 전체 종목으로 공매도를 개방하라, 이 조건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또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그들이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외환달러 그 거래를 24시간 개방해라.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24시간 개방이 안 돼 있죠. IMF 이후로 그걸 막아놨는데 지금 사실 개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건을 맞춰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뭐 외환달러 24시간 개방되고 이 뭐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 만한 상당히 지금 여러 나라에서 24시간 개방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는 똑같이 전 종목 공매도를 하게 해주고 대신 조건은 그거죠.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이 조건을 맞춰주면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이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마 이게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어, 주가로 따졌을 때 3천선이 아니라 뭐 6천, 7천, 8천까지도 갈 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 뭐 7천, 8천은 모르겠고 지금보다 어쨌든 간에 한 2배 이상은 어, 종합주가지수도 또 코스닥도 2배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투명하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 결정은 난 것도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만은 저도 신흥국 지수보다는 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행같이 뭐 요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아니라 그냥 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돼서 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장기 투자의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또 시젠 사측에서도 계속해서 이 매출이 꾸준히 뭐 50% 100%씩은 오르지 않더라도 올해처럼 10% 10%씩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사측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것에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빠졌지만 그래도 또 내일은 샀다 팔았다 하는 이 외국인들의 이 스타일로 봐서 내일은 또 사는 타이밍이 됐으면 좋겠는데 관건은 그거죠.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내일 또 대한민국의 그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